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시황입니다. 이번 주 들어 꽉 막힌 답답한 느낌이 드는 시장인 것 같은데 오늘 어떠셨나요? 네, 오늘은 예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푸틴도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뉴스를 제가 얼핏 본 것 같은데요.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거고 기대는 저버리라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소외되는 정도가 매우 심한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대로 지정학적 위험이 해소된다면 올라야 되는 게 아닌가요? 올라야 되겠죠? 네. 미국 시장이랑 유럽 시장은 많이 올랐죠? 그리고 오늘 중국도 오르고 올라야 되는 게 정상인 시장이겠죠? 네. 근데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왜 빠졌을까? 빠졌다기보다는 밀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여러 가지로 특별히 어떤 요인 때문에 못 오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예. 도대체 이게 왜 이러는가? 근데 지금 한 가지를 콕 집어서 이렇게 좀 유력한 원인을 설명을 해보자면 어제 마이크론의 실적이 나왔는데 마이크론이 올랐고 시간 외에서도 올랐다. 전망치도 좋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삼성전자는 빠졌습니다. 네. 우리나라 시장에 지금 이 부진한 흐름이 삼성전자 한 종목의 원인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럼 삼성전자는 도대체 왜 이렇게 못 올라가나? 하이닉스 흐름하고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마이크론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그게 가장 큰 요인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또 하고 있어요. 계속 진행 중인데 뭔가 이게 좀 답답한 부분은 삼성전자 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게 안 올라가니까 오늘 매도는 프로그램 매도, 차익 매도가 있었는데 그것도 많지 않습니다. 한 600억 정도, 700억 정도. 그 정도가 이게 갑자기 쏟아지는 그 시간대가 있었어요. 1시 반 정도. 그렇게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매수가 안 보인다라는 거죠. 네. 근데 뭐 전쟁이 끝난다면 뭐 매수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간에 국내 기관이든 연기금이든 뭐 해야 되는데 오늘 뭐 매수는 금융투자가 최근에 뭐 한 이틀 정도 사고 있고 보험이나 뭐 투신, 연기금은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그들하고 외인 투자자들하고 지금 서로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건가? 근데 전혀 다르거든요, 입장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 수급은 안 좋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끄집어내기는 하는데 그게 뭐 전부 다 설득력이 그렇게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런 거를 이유를 대고 있다라는 거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네. 어제 일단 미국의 1월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이 월간으로 1.4%가 올랐어요. 네. 이전은 1.1%. 이게 뭐 1월 달 거예요. 네.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2월 구인 이직 보고서 이게 뭐 1,126만 명이 나왔는데 전망은 1,100만 명. 예. 전망치보다 높게 나왔다. 그리고 미국의 3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가 107.2가 나왔어요. 우리나라는 103.2가 나왔다고 했는데 미국이 107.2, 이전치가 105.7이었어요. 미국은 좋다. 근데 물가가 어느 정도 높고 휘발유 가격이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는 미국의 소비는 둔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일에 이게 둔화가 된다면 신호는 유가에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유가. 근데 어제 저녁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5차 협상이 끝나고 유가가 이렇게 $100 밑으로 급락을 했다가 다시 올라와 버렸어요. 지금 $106거든요. 네. 특별히 유가가 지금 올라올 만한 뉴스는 있었는데, 아직은 소비 둔화, 경기 둔화가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미국 시장이 지금 121선을 뚫고 올라가고 있어요. 61선 가볍게 뚫고 올라오고 나서 121선을. 다우존스가 지금 35,000을 넘었고, S&P 500은 4,500, 그리고 나스닥은 14,500 넘었어요. 그리고 다우존스 부동산 신탁 지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489가 나왔습니다, 지금.
그저께가 470일이었어요. 네, 18포인트가 급등했습니다. 이거 올라가게 되면 상승 추세로 완전히 전환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지표가 지금 다 전환 쪽으로, 상승 쪽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리고 뭐 그 이머징 스프레드나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도 4%에 근접했다가 지금 3.5로 내려왔고, 어제 미국의 10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2.95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 2.84 정도로 급락했어요. 전쟁이 끝나게 된다면 일단 물가가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은 하는 거죠. 경기 둔화로 소비가 줄어들 거기 때문에.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가가 다시 올랐다. 뭐 이게 일단 그런 신호가 좀 엇갈리는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그 5차 협상이 있었는데, 얘기했던 대로 그 돈바스 그쪽에 대한 부분을 우크라이나가 양보를 하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 뭐 러시아에서 일단 키이우가 그리고 체르니우에서 그 군사 작전을 축소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회담 결과를 푸틴에게 보고하겠다. 근데 뭐 서로 믿지 않는 듯한, 예,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뭐 우크라이나에는 순진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영국하고 미국은 전혀 믿지 않는다. 그냥 그 군사 배치를 바꿨을 뿐이다. 철수나 뭐 이런 거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불리한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격퇴당한 거를 가지고 러시아가 지금 이렇게 협상에 임하기 위해서 철수하는 식으로 그렇게 미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쪽에서는 지금 현재 만일에 휴전 협상을 하거나 이제 전쟁이 종료가 된다 그러면 푸틴이 정치적 후폭풍이 상당히 강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러시아가 물러설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물론 이 군사들의 뭐 보급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전쟁을 지속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러시아가 잃을 게 너무 많다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도 뭔가 단순하게 뭐 중립화라든지 아니면은 뭐 비무장화 뭐 이런 거 때문에 러시아가 지금 물러선다면 너무 많은 군인이 죽었고 뭐 물적 피해도 있고 뭐 그런데 러시아가 이렇게 쉽게 물러날 이유는 없는 거죠. 네. 하여튼 뭐 기대감이 있었던 건데, 유럽 시장 같은 경우도 급등해가지고 이제 120일 선에 닿았어요. 네. 근데 유럽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충격이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120일선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60일선도 지금 근접하지 못하고 있다. 60일선이 2784였는데 이게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우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2770인데, 우리나라 지수가 2758까지 올랐다가 밀렸어요. 네. 이평선에 근접하지도 않았는데 매도가 쏟아진다라는 거죠. 너무 지금 현재 시장이 약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러시아 국방장관이 군사작전 주요 목표를 돈바스 해방에 집중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불리한 상황을 미화시키는 그런 발언일 뿐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미 국무장관은 지금 평화에 러시아가 진지하다는 그런 신호는 전혀 없다. 예. 말과 행동이 있는데 행동으로 판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크롱이 푸틴에게 마리우폴의 인도적 지원 활동하는 거를 좀 이렇게 허가해 달라고 했는데, 푸틴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러시아 군이 뭐 인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마리우폴의 주민들이 매우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4월 4일 날 러시아가 국채 만기가 있어요. 20억 달러가 있는데 이거를 루블화로 환매를 제한을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채권자들이 그걸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지금 뭐 사실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루브라가 지금 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어제 루브라가 많이 올랐어요. 지금 현재 1달러에 84루블 정도까지로 올랐는데, 그렇게 제한을 해서 뭐 간을 보는 듯한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채권 이자 지급을 동결된 자금에서 지급을 한 게 아니고 러시아가 금을 팔아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현재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금이 2,300톤 정도 되는데 금액으로 1,3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거를 좀 도와준 나라가 정황이 포착됐다고 했는데 베네수엘라, 쿠바, 브라질이 물망에 올랐어요. 네. 이런 나라들 참 반미 국가들이죠. 반미 성향의 국가들. 네. 지금 미국에서 러시아와 거래하는 모든 국가를 제재하겠다라는 식의 뭐 어떤 그런 제안을 하긴 했는데 물론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걸로 해서 차단을 시키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31일 날 러시아 외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한다고 했는데 지금 인도를 갔어요. 네. 인도를 갔다가 중국을 간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서방에 지금 이렇게 원유가 잘 팔리지 않으니까 인도에다 팔려고 간다. 그리고 지금 루브라와 루피로 이거 지급 결제를 하는 거, 그거 지금 논의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러시아가 지금 그 비자 카드와 마스터카드가 러시아에서 철수를 했는데, 그럼 사실 카드 결제가 안 돼야 되는데, 이미 러시아는 그거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고 있었다. 그 국내에서 결제할 수 있는 그 체크카드, 예. 그게 2014년부터 이렇게 보급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한 1억 장 이상 발급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러시아 내에서는 결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러시아가 가스 대금을 루브라로 받겠다라고 했는데 G7 국가들이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크렘린궁 대변인이 그러면 뭐 가스 공급 끊을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예. 자기들은 자선 사업을 하는 게 아니다. 돈을 못 받으면 당연히 공급은 끊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어제 그래서 그 유럽의 가스 가격은 올랐거든요. 예. 아마 이게 원유가 떨어졌다가 올라오는 것도 뭐 이런 것 때문에 올랐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레이트가 오페크 플러스에서 러시아를 퇴출시킬 일은 없다. 예. 정치는 그 오페크 회의에서는 밖에 놓고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도와주는 나라도 있고 안 도와주는 나라도 있고. 네. 하여튼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독일의 에너지 그룹 이온이라는 회사가 호주의 재생에너지 그룹 포테스큐라는 회사하고 그린 수소를 그 생산하고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2030년까지 500만 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500만 톤 정도 되면 현재 러시아에서 공급받는 가스의 3분의 1 정도 된다라는 거죠. 예. 사실 이 수소 같은 경우는 물에서 분리를 하거나 아니면 암모니아에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지금은 천연가스에서 분리를 하지만 그렇게 분리하는 기술을 발전시키게 되면 에너지 부분에서 상당히 큰 해소가 될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수소 관련된 이 뉴스 외에도 그 플러그 파워가 지금 그 수소를 2024년부터인가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시작한다라고 SK하고 지금 제휴를 했는데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오늘 그 동아화성이라는 주식이 갑자기 올랐거든요. 수소 연료 전지를 갖고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몇 개 없어요. 몇 개. 두산 퓨얼셀 있고, 그리고 미코 파워라는 데가 있고, 동아 화성이 있고, 그리고 뭐 퓨얼셀이라고, S퓨얼셀인가요? 그거는 사실 가스용이라서. 근데 이 동아 화성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연료 전지를 개발을 완료를 해서 지금 덴마크에서 인증 작업을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거 한 지가 지금 벌써 한 6개월 정도 됐거든요. 유럽에 지금 진출하려고 하는데 이 연료 전지를 한 200개 정도 팔 수 있다. 뭐 이런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 갑자기 올랐어요. 이것만 올랐어요. 예. 뭐 여튼 수소 관련된 뉴스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 수소가 향후에 앞으로 좀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될 수 있다. 수소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좀 하락한 가장 어떤 요인이 이 연관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비슷하게 움직인 때가 일본이거든요. 오늘 일본 시장이 장중에 마이너스 1.8% 급락했었어요. 급락했다가 이게 뭐 0.8% 정도로 올라왔는데, 엔화가 오늘 마이너스 1% 정도 강세를 띄었어요. 네. 이거 막 125엔까지 올라가다가 갑자기 지금 121엔으로 추락을 했는데, 일본 정부가 지금 일본 중앙은행이 일본 국채 금리를 0.25%로
고정을 시켜두고 시장 금리가 0.25%로 올라오면 국채를 무한 매입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오늘 그 일본 국채 금리가 0.252까지 올랐거든요. 예, 거기서 아침에 갑자기 이제 무한 매입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일본 시장이 많이 빠지고 엔화가 강세로 갔는데 이게 좀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국채 매입을 하면 돈이 시장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중앙은행에서 엔화가. 그러면 이제 유동성이 증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엔화의 양이 늘어난다라고 생각해서 엔화는 약세로 가야 되는 건데 강세로 갔다라는 겁니다. 현재 일본 중앙은행장은 엔화 약세 기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강세로 가는 게 좋지 않느냐, 예,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달러도 지금 강세이고 뭐 이렇게 한데 자국의 통화가 강세인 거를 원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예, 다 약세이길 원해요. 근데 지금 일본의 엔화는 너무 과도하게 약세가 아니냐. 일본의 경제단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의 회장이 나와가지고 너무 약세가 심하다. 이거 조금 강세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일본의 무역 수지는 적자가 될 것 같다라고 하지만 자본 수지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투자로 인한 수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엔화는 약세로 가는 게 일본에 그렇게 나쁘지 않다. 라는 거죠. 지금 자꾸 일본이 엔화가 약세로 가는 거에 대해서 일본 경제가 안 좋고 전망이 안 좋고 에너지 타격이 크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일본 경제가 뭐 엄청나게 안 좋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 일본은 뒤에서 웃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하여튼 뭐 정책이, 통화 정책이 지금 미국은 긴축을 하는데 일본은 계속 완화를 쓰고 있다. 근데 일본은 말은 완화를 한다라고 하면서 뒤에서 긴축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한 몇 년 전에.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뭐 믿을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일본 시장의 오늘 급등락에 우리나라가 좀 영향을 받지 않나. 엔화가 약세로 갈 때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이 상당히 약해지거든요. 한국은행도 예전에 한번 보고서를 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달러 원 환율이 높아가지고 있는 게 경제에 뭐 도움이 되느냐 뭐 이렇게 했는데 상관 계수가 이제는 환율이 높다 해가지고 기업들이 이익이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그게 뭐 한 0.2 정도. 그게 1위 기준점인데 0.2 정도. 근데 엔화는 민감하거든요. 엔화. 근데 엔화 약세에 가장 취약한 업종이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그리고 부품 회사들. 일본 회사와 경쟁하는 그런 회사들. 그런 회사들한테 이 엔화가 약세일 경우에 가격 경쟁력이 엄청나게 약해지기 때문에 안 좋다. 예. 근데 오늘 엔화가 강세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올라야 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일본 시장이 빠졌다고 해서 근데 중국은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도대체 이게 뭐 어디를 보고 지금 사고 있는 건지. 근데 오늘도 외인은 선물을 3,000계약 정도 매수는 했는데 늘어나질 않았어요. 이런 그 유럽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 이렇게 급등하는데 이게 갇혀 있는 거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주식도 코스피에서 그냥 뭐 매도로 하루 종일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맴돌았고 코스닥만 이렇게 쭉 매수가 또 증가를 하긴 했는데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외국인의 움직임은 너무너무 소극적이고 좋지 않다. 근데 그거를 대체할 만한 매수 세력이 없다. 예. 어제 미국 시장에서 장단기 금리 차이가 역전이 됐어요. 예. 제가 역전이 임박했다고 했더니 역전이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오늘 뉴스에 나왔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분기에 역전될 거라고 생각했고, JP 모간은 내년 1분기에 역전이 될 것 같다라고 했고, 노무라는 아예 역전이 될 리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역전이 돼버렸어요. 금리 한 번 올렸는데. 너무 빠르거든요. 예. 너무 빠르다, 이게. 지금 물가가 이렇게 뛰는데 이게 금리가 역전이 된다라는 게 말이 안 돼. 근데 뭐 다른 애널 쪽에서는 이게 3개월물하고 10년물은 지금 그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괜찮다. 그 연준이 지금 2년물과 10년물의 역전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까봐 3개월물을 얘기를 했는데 이 금리에 대해서 이게 뭐 중앙은행이 통제를 해가지고 뭐 어쩌고 이런 얘기를 많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채권 시장은 주식 시장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이 채권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규모도 크고요. 그리고 이 채권 투자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예. 하여튼 그 이 채권 시장에서 투자하는 사람들 때문에 금리가 그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단기물을 팔고 지금 장기물을 사고 있어요. 예.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역전이 일어나는 거지 시장에서 어떤 움직임 때문에 투자자들의 움직임 때문에 금리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시장에 그 투자자들이 경기가 침체로 갈 수 있다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죠. 예. 그런 데 대해서 조금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은 전혀 반응이 없다라고. 예. 유가도 올랐고 뭐 특별하게 그런 건 없다. 그게 우리나라의 하락 요인이다라고 할 수도 없지 않겠나.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오늘 우리나라 시장의 소외는 뭐라고 설명하기 좀 어렵습니다. 네. 좀 전의 말씀처럼 외환시장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율이 하락한다라고 했을 때 외인의 매수가 들어올까요? 외인이 매수를 왜 안 하고 있느냐의 첫 번째 요인은 제가 보기에는 환율인 것 같습니다. 환율이 떨어지지 않고 환율이 계속 올랐잖아요. 1230원까지도 올랐는데 그렇게 올라가는 환율 때문에 외국인이 지금 투자를 계속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갑자기 이렇게 어제 많이 떨어졌잖아요. 예. 오늘 1210원이 깨졌는데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외국인도 투자해서 수익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외국인이 환율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현재 환율이 이렇게 많이 오른 가장 큰 이유로 꼽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투자, 특히 미국 투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환율이 이렇게 올랐다라고 보는 게 가장 유력한데 지금 그 외국인이 뭐 갑자기 돈을 들고 들어온다 해가지고 이게 환율이 떨어질 거라고 외국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어느 정도 위험이 없어지고 지정학적 위험이 없어지고 이제 금리 인상에 관련된 얘기만 한다 그러면 달러가 약세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어제 달러가 많이 떨어졌는데 달러가 지금 우리나라 시장 장중에도 계속 떨어졌거든요. 이제 떨어지기 시작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환율도 떨어진다라고 보겠죠. 예.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투자를 조금 늘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위험이 사라지는 게 이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위험이 같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느냐? 그게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환율이 그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투자는 어느 정도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뭐 그 미국 행정부에서 대기업의 그 자사주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 제약을 하는 그런 법안을 그 예산안과 함께 발의를 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뭐 통과되기 어렵다라는 식으로 뭐 얘기를 했어요. 네. 하여튼 뭐 지금은 이런 것보다는 금리 역전 이제 만일에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러시아군이 철수를 하고 뭐 휴전의 어떤 그 기대감이 현실로 나타난다 그러면 이제 금리 역전에 대한 쪽으로 시선이 모두 이동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좀 뭔가 금융시장에서의 어떤 변화가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정고점을 넘어가는데 2달이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5월 달이 좀 매달 중요하지만 5월 달에는 조금 그런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그다음에 미국 시장도 미국 경제도 이렇게 안 좋아질 거라는 그런 우려감이 5월 말 정도에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전에 우리나라 시장도 어느 정도 이평선까지는 올라가 있어야 된다라는데 좀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지수가 못 올라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게 못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하여튼 좀 아쉽습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가 좀 제가 볼 때 좀 빨리 뛰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뭐 주식이 오늘 그 우리나라 군에서 그 고체 연료 발사체, 우주 발사체 실험을 했는데 성공을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미사일 협약이 이제 끝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연료를 개발해가지고 쏠 수 있는, 근데 그 기술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 국방연구소 거기 들어가면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오늘 제노코도 올랐고, 에코마케팅은 안다르가 뭐 일본에 진출한다 그래가지고 오늘 또 급등이 나왔어요. 네. 기가레인도 오늘 많이 올랐고, 풍원정밀도 오늘 또 올랐고, 반도체 쪽에서는 제주 반도체만 좀 많이 올랐고, 뭐 넥스틴이나 뭐 유진테크나 아니면은 뭐 테크윙이나 이런 것들 소폭 이렇게 올랐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동아화성 이런 거 올랐는데, 개별적으로 계속 주식을 보고, 예, 시장을 보지 말고, 시장이 안 오른다 해가지고 불안해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뭐 올라가는 주식을 잘 찾아서 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휴전의 기대감이 빨리 현실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